제 아들이요? 5년 전 결혼할 때 제가 2억을 빚내서 사준 집에 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응급실에 실려갈 때 해외여행을 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말이에요.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고정 댓글에 링크를 눌러 쿠팡 구경만 하셔도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링크 클릭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김태현이고 63세입니다. 30년 넘게 트럭 운전을 했는데 이제 몸이 한계에 왔더라고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매일 새벽 4시 출근해서 밤 10시에 들어오는 생활이 지긋지긋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휴게소 토스트 가게 사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저씨 매일 보니까 반가워요. 혹시 이 가게 인수할 생각 없으세요? 고향으로 내려가야 해서 가게를 넘겨야 하거든요. 권리금 3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 제가 그동안 모아둔 돈과 딱 맞더라고요. 운명 같았어요. 사장님이 한 달간 노하우를 가르쳐 주셨어요. 컵라면도 같이 팔라고 하시더니 정말 매출이 30% 늘었어요. 하루 매출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랐죠. 63살에 처음으로 제 가게를 갖게 된 거예요.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때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저 결혼하기로 했어요. 정말 기뻤어요. 민수 엄마가 민수 3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서 둘이서만 살았거든요. 30년 넘게 힘들게 키웠는데 드디어 장가를 간다니. 그 주말에 예비 며느리 지영이를 데리고 왔어요. 정말 예쁘고 착해 보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민수 오빠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6개월 후에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신혼집이었어요. 그날 밤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토스트 가게 순수익이 월 300만 원. 제 생활비 빼면 200만 원 남짓. 신혼집 2억은 어떻게 마련하지? 은행에 가서 상담받았어요. 나이가 63세라 담보대출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20년 전에 산 작은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걸 담보로 잡으면 1억 정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가게 권리금까지 합치면 2억 5천만 원. 됐다 싶어서 바로 계약했어요. 민수 직장 근처 33평 아파트. 딱 2억이더라고요. 민수한테 전화했어요. 민수야, 아빠가 너희 신혼집 계약했다. 2억에 샀어. 아버지 그런 큰 돈을 어떡해요? 걱정하지 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할게.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무슨 은혜야. 부모가 자식한테 해주는 게 당연한 거지. 그때만 해도 정말 행복했어요. 2억 빚이 무겁긴 했지만 내 아들이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 거라 생각했죠. 결혼식은 정말 성대했어요. 하객 200명의 모든 비용을 제가 댔죠. 예식장, 스튜디오, 드레스, 예물까지. 아버지 평생 감사하게 생각할게요. 아버님, 저희가 효도 많이 할게요. 그때는 정말 뿌듯했어요. 하지만 신혼여행 다녀온 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한 달 동안 연락이 없더라고요. 제가 먼저 전화했죠. 민수야, 신혼여행 잘 다녀왔어? 아, 네 아버지. 바빠서 연락 못 드렸어요. 시간 날 때 한 번 와. 아빠가 맛있는 거 해줄게. 내 시간 되면 갈게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오지 않더라고요. 또 한 달 후에 지영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 저희가 이사했어요. 제 직장이 강남 쪽이라 출퇴근이 힘들어서요. 이사를 했다고. 전세로 올려놓고 저희는 강남 쪽 월세로 이사했어요. 기분이 이상했어요. 제가 2억 빚내서 사준 집을 전세로 올리고 월세로 간다고요? 그 후로 연락이 더 뜸해졌어요. 추석 때는 아예 안 오더라고요. 문자만 왔어요. 아버지 장모님 댁에서 차례 지내기로 했어요. 30년 넘게 둘이서만 지냈던 차례를 장모님 댁으로 가버리네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고 식은땀이 나면서 급하게 119에 신고했어요. 구급차 안에서 민수한테 전화했어요. 민수야, 아빠가 지금 응급실 가고 있어. 가슴이 너무 아파서. 네? 아버지 지금 어디세요? 구급차 아니야. 서울대병원으로 간다고 하네. 아버지 저 지금 공항에 있어요. 지영이랑 일본 여행 가려고. 뭐라고? 비행기 시간이 2시간 후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순간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응급실에 실려가는데 여행을 간다고요?
민수야, 아빠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항공료도 다 내고 호텔도 예약하고. 취소하면 돈도 못 받고. 병원에서 연락 주시면 일본에서라도 전화 드릴게요. 그래, 알겠다. 전화를 끊고 구급차 안에서 혼자 울었어요. 30년 넘게 키운 아들이, 2억 빚내서 집까지 사준 아들이, 내가 응급실 가는데 여행을 간다고요? 병원에서 협심증 진단받고 일주일 입원했어요. 다른 병실은 가족들이 와서 간병하는데 저는 혼자였어요. 일주일 후 민수가 일본에서 돌아와서 왔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그냥 살아있네. 병원비는 제가 낼게요. 네가 낼 필요 없어. 내가 냈다. 가서 일이나 해. 바쁘잖아. 그때부터 마음속에 뭔가 차갑고 단단한 게 생겼어요. 언젠가는 똑같이 돌려주겠다고 다짐했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토스트 가게 매출에서 병원비와 생활비 빼면 150만 원 남더라고요. 2억 대출 이자만 월 80만 원인데 정말 빠듯했어요. 그런데 그날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저녁 같이 드실래요? 오랜만에 맛있는 거 먹어요. 6개월 만에 아들이 먼저 연락한 거였어요. 정말 기뻤어요. 강남 쪽 좋은 한정식집에서 만났어요. 정말 고급스럽더라고요. 오늘 제가 정말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고마워, 민수야. 오랜만에 우리 둘이 밥 먹네. 그렇게 1시간 정도 즐겁게 밥을 먹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민수 핸드폰이 울렸어요. 지영이 전화네요. 여보, 무슨 일이야? 뭐? 장모님이? 지금? 병원에? 민수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라고요. 아버지 죄송해요. 장모님이 계단에서 넘어지셔서 응급실에 가셨대요. 지금 당장 가봐야 해요. 그래. 가봐야지.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 다음에 다시 모시고 올게요. 그리고 황급히 나가더라고요. 저는 혼자 그 큰 식당에 남았어요. 6개월 만에 아들과 밥 먹는데 1시간도 못 채우고 버리고 가네요. 주위는 가족들이 즐겁게 식사하고 있는데 저만 혼자 덩그러니. 정말 처참했어요. 내가 응급실 갈 때는 여행 갔으면서 장모님이 응급실 가니까 바로 뛰어가네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정말 화가 났어요. 며칠 후 지영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 부탁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저희 어머니가 허리를 다치셔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민수 오빠는 출장 가고 없고 아버님께서 모시고 가실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한테는 1시간도 시간을 못 내면서 장모님 병원에는 저보고 모시고 가라고요? 지영아, 나도 가게 운영해야 해서 시간이 없어. 택시비는 저희가 드릴게요. 급하면 119 불러. 나는 못 가겠어. 아버님 어떻게 그럴 수 있으세요? 어떻게 그러냐고. 내가 응급실 갈 때는 여행 갔으면서 지금 와서 나보고 장모님 모시고 가라고. 왜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뭐야? 내가 ATM이야? 필요할 때만 찾아와서 돈 뽑아가고 이번엔 택시기사까지 하라고. 아버님 그런 뜻이 아니라 됐어. 나도 바빠. 전화 끊겠어. 전화를 끊고 나서 손이 떨렸지만 속은 시원했어요. 그동안 쌓였던 게 한 번에 터진 거였어요. 그날 밤 결심했어요. 이제 똑같이 돌려주겠다고. 그 전화 사건 일주일 후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지영이한테 들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무슨 일이냐고. 내 아내가 나보고 장모님 모시고 병원 가라고 하더라. 아, 그거요. 죄송해요. 민수야, 너 정말 모르겠니? 내가 응급실 갈 때는 여행 갔으면서 아버지, 이제 와서 장모님은 모시고 가라고.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잘못 생각했다고. 민수야, 솔직히 말해봐. 결혼하고 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저는 아버지를 항상 거짓말하지 마. 명절에도 안 오고 연락도 안 하고 필요할 때만 찾고.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됐어. 이제 기대 안 해. 며칠 후 또 민수한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급한 일이 있어서 전화드려요. 혹시 돈 좀 빌려주실 수 있나요? 돈? 얼마? 3천만 원만요. 지영이가 직장에서 실수해서 배상해야 하는 일이 생겼어요. 3천만 원?
민수야, 나한테 그런 돈 있는 줄 알아? 급해요, 아버지. 급하면 은행 가서 대출 받아. 나는 돈 없어.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말하라고? 내가 응급실 갈 때는 여행 가고, 장모님 병원에는 나보고 모시고 가라 하고, 이제 돈까지 달라고. 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 민수야, 이제 늦었어. 그날 밤 결정했어요. 그 집을 팔기로 말이에요. 부동산에 전화했어요. 몇 년 전에 아파트 산 김태연입니다. 그 집 팔려고 하는데요. 지금 시세가 많이 올랐어요. 2억 5천에서 3억까지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3억이요? 그럼 바로 내놓으세요. 일주일 만에 2억 8천만 원에 계약이 들어왔어요. 대출 2억 갚고 나니까 8천만 원이 남더라고요. 그때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저희 집 계약자가 와서 이사 나가라고 하는데 무슨 일이에요? 아, 그거. 내가 집 팔았어. 네? 아버지 갑자기 왜요? 갑자기. 민수야, 그 집 내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 내가 팔면 안 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인데 너희가 사는 집. 민수야, 그 집 누가 샀는지 기억나? 그건 아버지께서 사주신 거지만 그럼 됐네. 내가 산 집 내가 팔았어. 아버지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해. 너도 이제 33살 다 된 어른이잖아. 아버지 제발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잘못했다는 걸 이제 알았어? 민수야, 늦었어. 이사를 한 달 안에 나가라고 했어요. 민수 부부가 정말 쩔쩔매더라고요. 매일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제발 한 달만 더 시간을 주세요. 안 돼.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 아버지 그럼 저희가 전세금이라도 전세금? 민수야, 그 돈 내가 대출 갚는 데 썼어. 그럼 저희는 정말 어떻게 해요? 네가 알아서 해. 결국 민수 부부는 지영이 친정으로 들어갔어요. 33살 신혼부부가 처가살이를 하게 된 거죠. 나중에 들으니까 지영이 부모님이 엄청 화를 냈다더라고요. 딸 결혼시켜놓고 왜 친정으로 들어오냐고. 한 달 후 민수가 와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정말로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민수야, 일어서. 아버지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민수야, 이제 와서 효도.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민수야, 너 지금 진짜 반성하는 거야? 아니면 집 때문에 그러는 거야? 진짜 반성하고 있어요. 그래. 그럼 물어볼게. 내가 응급실 갈 때 넌 뭐 했지? 여행 갔어요. 왜 갔어? 비행기 표값이 아까워서요. 민수야, 너 아직도 모르는구나. 돈이 중요해. 아버지 목숨이 중요해. 아버지 목숨이 중요하죠. 그럼 왜 여행 갔어? 그때는 정말 어리석었어요. 어리석었다고. 민수야, 그때 너 33살이었어. 33살이 어리다고. 민수야, 나는 이미 실망했어. 너한테 더 이상 기대 안 해. 아버지 제발. 됐어. 이제 가. 가라고. 민수가 울면서 나가더라고요. 하지만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집 한 돈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토스트 가게 근처 원룸을 얻고 남은 돈으로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일본, 태국, 베트남. 혼자서 자유롭게 돌아다녔어요. 정말 자유로웠어요. 30년 넘게 아들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 저를 위해서 사는 거였어요. 몇 달 후 민수가 지영이랑 같이 찾아왔어요. 아버지 저희가 사과드리러 왔어요. 그래, 들어와.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철이 없었어요. 지영아, 이제 와서 철없었다고. 저희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효도? 어떻게 해? 매주 안부 전화드리고 명절에도 꼭 찾아뵙고. 지영아, 너희 지금 어디 살고 있어? 지영이 부모님 집에요. 그럼 명절에 어디 가서 차례 지낼 거야? 그건 또 장모님 댁 가겠지? 됐어. 나는 이제 혼자 사는 게 편해. 아버지 그래도 저희가 민수야, 너희들 이제 너희 인생 살아. 나도 내 인생 살 거야. 그리고 지금 너희가 여기 온 이유가 뭐야? 진짜 사과하러 온 거야? 아버지 진짜 사과하러 왔어요. 정말? 그럼 나한테 바라는 게 없다는 거네. 아버지 저희가 아이를 가졌어요. 아이, 내 지영이가 임신했어요. 3개월 됐어요. 그래서?
그래서 아이 낳으면 아버님께 보여드리려고. 보여준다고? 민수야, 내가 보고 싶다고 했어. 아버지 그럼 손자 얼굴도 안 보실 거예요? 손자? 민수야, 내가 언제 손자 보고 싶다고 했어. 너희가 키워. 나는 상관없어. 그들을 내보낸 후 6개월이 지났어요. 정말 평화로웠어요. 토스트 가게도 잘 되고 여행도 자주 다니고 정말 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민수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아버지 아이가 태어났어요. 건강한 아들이에요. 하지만 답장하지 않았어요. 관심 없었거든요.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63살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거죠. 민수 부부는 아직도 처가살이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아이까지 낳았으니 더 눈치 보이겠죠. 하지만 그건 제 일이 아니에요. 30년 넘게 키운 아들이 제게 한 일에 대한 대가니까요. 여러분들도 자식을 위해서만 사시지 마세요. 자식들은 결국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부모는 부모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정말 자유롭고 행복합니다.